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시사정담, 오늘 또 주말을 책임져 주시는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총선 전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휘두르는 공천 칼날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비명 행사 공천 그 후폭풍이 예. 민주당을 거세게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총선 망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 거의 이제 공천도 후반전으로 들어가서 막바지로 내주면 이제 공천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의 특징을 좀 요약한다면은 예. 한번 좀 해주시죠. 뭐 세 글자겠죠. 네. 사당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당이 민주당 구성원들의 당이라기보다는 뭐 이재명의 당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래 본인이 이재명 당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그게 우리가 이 공당이라는 거, 심지어는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뭐 당무 개입한다, 공천 개입한다 발끈하지 않습니까? 난리죠. 충돌이 나고 난리인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특정인의 사당화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방탄 정당, 방탄 공천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른바 하위 평가입니다. 예. 이 현역 평가인데 10 내지 20%. 그렇죠. 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왜 대학 갈 때 성적도 만약에 입학 시험의 기준이 공정하지 못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난리 나버리죠. 못 참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말 관련된 교육 관련 입법 또는 국방 관련 입법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당에서 그것도 다수당 일당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러니까 내가 왜? 아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수학 내가 제일 잘하고 민주당에서 국어 내가 제일 잘하고 영어 내가 제일 잘하는데 왜 내가 꽁떡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수학, 영어, 국어 컨닝도 안 하고 내가 1등인데 납득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의 건수도 내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고 이재명은 뭐 발의 6건인가 뿐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긴 한 겁니까? 그리고 뭐 근데 상임이고 뭐고 간에 뭐 한 30%뿐이 출석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뭐 누구 말대로 재판 출석제까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고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지도부인 것이고 그렇다면 다들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이게 이제 하위 평가의 문제. 김영주 심지어는 윤영찬도 그래서 윤영찬 잔류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친명이 잔류시킨 거는 친문이 잔류시킨 겁니다. 친문이 잔류시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때 갈 걸, 그때 나갈 걸.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윤영찬 의원인데 지금 평가받은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다 첫 번째로는 하위 평가받은 사람들이 주로 비명계, 예. 그 다음에 또 친문 쪽, 네. 그 다음에 지난 이 체포 동의안을 할 때 주로 가결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 덩어리, 수박 박멸에 나선 것 수박 같아요. 방면에 나선 것이고 뭐 F 킬러를 썼는지 무슨 킬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이 찬성이 149, 반대가 138, 기권 6, 무효 4. 그래서 최소 29표에서 그렇죠. 39표까지 제대로 이제 무소속 뭐 이런 거다 합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소 29명은 이탈했다. 그런데 그렇죠. 딱 지금 20% 평가하에 31명 아닙니까? 그래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살생부가 됐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참 이 납득이 안 가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국어 문제, 수학 문제, 영어 문제는 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이 평가는 정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면 평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다면 평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다 최하위를 누굴 점수가 주겠습니까? 누굴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박용진, 김명주 다 무슨 평가 점수 빵점 아닙니까? 그 평가위원이 12명인데 송기도 위원장이라는 사람부터가 이재명 지지하는 친명 인사고
조국 변호사 뻔하지 않습니까? 네. 수박들 잘 출 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미향 변호사 재판에 그 사람들도 그 평가위원이라는 거니까 뭐 이 결과는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뭐 수박 당도 감별사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네요.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른바 사법적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법적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사법적 책임 관련해 가지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컷오프 아니겠습니까? 컷오프죠. 그러면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돈다발이니까. 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그 의혹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겠죠. 근데 그렇죠. 노웅래 의원하고 이수진 동작을 해서 사실상의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이수진 의원은 변호사입니다. 백현동 심상치가 않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컷오프를 당한 것처럼 되는 의원들은 이재명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자기 돈다발 문제 관련해서 분명히 좀 끄림칙하겠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아니 내가 컷오프면 이재명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노웅래 입장에서는 돈봉투원은 어떻게 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돈봉투원. 그러니까요. 허종식이랑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 똑같은 경우 똑같은 거예요. 300이나 1000만 원 받으라 뭐 비슷비슷하고 그렇죠. 이재명은 485. 그러니까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첫 번째는 이른바 당도 감별사가 된 거고 합의 평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법적인 책임인데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사법적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이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컷오프 기준이 적용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은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예. 철저한 방탄. 철저한 방탄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히 당은 공당인데 아니 대장동이 민주당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개인 대표 비리죠. 개인 비리 부패 의혹 혐의입니다. 예.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당한 변호사비를 지불을 하고 이 변호사의 법률 보조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법률적 도움을 받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양자 경선이든 공천에 이름을 다 올렸어요. 6명이나. 그러니까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정지산 재판의 변호인들까지도 다 지금 거의 공천이 될 문턱에 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위 평가에 대해서 박용진 10%요. 김명주 처음에 20%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김명주 10%요. 이재명 대표는 몇 %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 가느라고 의정활동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는 몇 %입니까? 1% 아닙니까? 하위 1%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위 1%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명행사, 친명행제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고 윤재욱 국민의 원내대표가 말했죠. 고 박사님도 알 거면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장동 변호인단이 일제히 공천 경선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걸 보고서 한 위원장이 또 이야기죠. 변호사비를 이렇게 공천해서 대신 보상을 하나 보죠? 대납 공천이죠. 변호사비 공천인가요? 공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비 일학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일 정말 가장 중요한 내신의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A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국어 선생님도 만났네. 영어 선생님도 만났네. 이게 오해를 사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장동 변호인단이라는 사람들이 양자 경선에 이름을 올리면 아니 다자 경선이면 차라리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당원조사를 실시할 때 당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으로 생각해요. 여론조사 실시할 때도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합니다. 그렇게 다들 지역구에서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절대 공정한 그런 여론조사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짧게. 아니 이른바 이재명 여전사 3인방이 있어요. 추전리예요. 추전리, 추미애 전 장관, 전현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그다음에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아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갑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지금 공천 못 줘서 안 달라는 겁니까? 온갖 천지다 지금 여론조사 붙여보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고 박사님 절 좀 납득을 시켜주세요.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한테 매달리죠? 그렇게 보석인가요? 알토란 같은 존재인가요? 반윤의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그런 사람 공천해가지고 잔다르크네요. 추다르크네요. 추다르크 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삼으려고. 공격수니까 이거 그리고 또 문재인도 견제 친문들 아. 쳐버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냥 추미애가 박살을 내고 나섰잖아요. 저 사람이 그때 윤석열 징계자니까 반대한 사람 아니냐 하고 딱 돌아서 버렸잖아요. 완전히 한때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우쭈쭈 우리 대통령 우쭈쭈 하다가 그러다가 법무장관까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 가슴이 답답해지겠네요. 여기다 문재인 저격수를 했던 이현주까지 영입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밤 넘어가겠습니까? 평산에서 아이고 울고 싶어요. 눈물이 나옵니다. 아이고 울고 싶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컷오프 다음 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문재인도 차마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 뭔가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통탄스러울 겁니다. 예. 통탄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 만든다니까 짝선을 그어버리죠. 이게 고 박사님 말씀하신 그 경쟁자 라이벌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숙청 공천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참 이걸 보는 민주당 당 안팎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겠죠. 예. 특히 이 김영주 의원 오늘 동아일보가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데 예. 공직 윤리가 만점에 50점인데 예. 0점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용진 의원 당직이라든가 수상 점수가 50점인데 또 0점이라는. 아니 박용진 의원은 비주류니까 당직을 주어야 무슨 점수를 맞을 거 아닙니까? 대표 수상을 대표가 주어야 그런데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럼요. 어떻게 무슨 상도 받았어요? 상도 뭐 몇 개 받았죠. 의정대상 해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0점을 주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비슷해요. 근데 정성평가 이것은 마음속에 그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 평가자들이 전부 친명 인사들이 와서 하니까 친명들은 전부 만점 50점 가까이 주고 이런 사람들은 0점 주니까 그러니까 하위 20%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왜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명행사 친명행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고 어처구니가 없고 의의가 없는 거라고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그 결과를 보십시오. 예. 박용진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는 무슨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하고 박용진 같은 사람이 하위 10%면 그러면 이번 평가에서 상위 10% 받은 사람들은 무슨 신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까? 이재명이 같은 부처님입니까? 사람은 정말 이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면 땅 밑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윤영찬 10% 아닙니까? 예. 윤영찬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하고 SNS 전문가고 윤영찬이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쓴소리를 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말 그대로 수박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그 외에 그러면은 평가를 그렇게 공표를 하면 안 되죠. 평가 자체를 처음부터 기준은 우리는 수박 당도 검사로 해서 가려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 의원 평가에서 저는 0점을 맞은 의원도 있습니다 하고 헤헤헤 하고 웃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됩니까? 정말 아니, 저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그리고- 서로 위로를 예. 해줘야지.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재명이가 지난해 8월 31일부터인가 해가지고 9월 23일까지 24일간 단식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단식 조금 하다가 또 먹고 뭐 이래가지고 하지. 어떻게 24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7, 8일을 하고도 김성태 의원 같이로 전에 저 드루킹 특검 아이고, 단식할 때 완전히 8일 만에 실려갖고 쓰러지죠. 한교안 대표도 전 대표도 한 8일 정도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분은 멀쩡한 24일 하고도 또 재판에 나가서 제가 여기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은 민주당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때 단식장에 찾아온 사람과 안 찾아온 사람이 이번에 이 공천에 있어서 살생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비명이라든가 약간 반명들은 안 찾아왔거든요. 박사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은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배종찬 소장이 듬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슨 체력이 모자라겠습니까? 저는 씨름도 했던 사람이고 유도도 했던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도 쓰러지는데 20며칠을 아무것도 안 먹고 버텼다. 24일이라니까요. 그것도 YS 23일보다 기록을 하루 깼네요. 더 한다고 해갖고 억지로 하루를 더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의료진에 대해서나 그 부분을 밝혀야 돼요. 규명이 그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 단식을 할 때 다 그 단식장에 아니 의정 활동은 언제 하고 뭐 정당 활동은 언제 하면 다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누구랑 방송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둘이 다 누웠던데 예. 아니 지금 거기 단식장에 안 가신 것 같은데 안 가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 당장 갈 겁니다. 지금 안 가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추미애도 쫓아와갖고 손을 꽉 잡고 아니 그뿐입니까? 오죽했으면 무슨 뭐 옆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 가까이 이렇게 여러 시간 앉아 있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은 박용진이나 김영주 그렇게 모습이 보였는지는 안 모르겠어요. 보였던 것 같아요. 이수진 모습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조홍천이는 왜 안 오냐고 자꾸 해갖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그냥 가서 체면치레로 갔다 왔다 그렇게 이현웅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였죠. 윤영찬은 보였는지 아니 그런데 제가 고 박사님 이게 공천 기준입니까? 단식장에 오고 안 오고가 단식 공천의 기준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지 누군지 알 수도 없는데 그게 기준이 되고 수박 당도가 기준 공천의 기준이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이 공당이냐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당은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있든 없든 당 대표가 누구이든 간에 언제나 똑같고 한결같은 것이 이 공천이라 됩니다. DJ 때 이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죠. 항상 당직도 DJ 때는 그럼요. 비주류한테 일정 부분을 늘 할애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당직에 비주류는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니 따지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미치는 그 장악력을 DJ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정부도 다 비서실장 김중근 배려하고 이현재 배려하고 정치가 검찰총장을 이명재 TK 쪽 사람을 검찰총장 시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서로 관계가 있는 이명재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것도 단식장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때 보동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직자한테 오신 분들 그 명단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게 기사로 크게 났습니다. 아, 이게 나중에 큰 뭔가 자료가 될 것이다 하는지 이번에 아주 그냥 공천에 아주 비자료로 써먹은 거죠. 고 박사님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누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민주당 관계자인데 네. 빨리 가라. 어. 단식장으로 빨리 가고 빨리 가서 가까이 앉아라. 가까이 앉아서 최대한 사진 찍어라. 실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천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설마 그럴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박용진 의원하고는 예전에 방송도 같이 출연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꾸 보면 뭐 대선 경선에도 나가고 전당대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 같은 뭐 악수하려는데 뭐 휴대폰 보면서 좀 불손했다 뭐 그런 지적도 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괜찮겠냐, 너 괜찮겠어? 아이 걱정하지 마라.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인데 그런 걸 가지고서 제가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당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정작 당은 결과는 오늘 조선일보 강석천입니다. 예, 칼럼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덕적 수준을 이재명이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이렇게 개탄하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이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은 이건 정말 어디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판정선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고 박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도 만약에 공천을 이따위로 하면은 비판해야죠.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 대한 정말 양심입니다.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당에서 자기 인연에 따라서 단식장에 왔느냐 안 왔느냐 다면 평가를 통해서 친명계가 누구를 몰아버렸느냐 안 몰아버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